지난 겨울이었죠. 한파로 인한 전기차 배터리 문제가 부각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급락했습니다. 언론들은 이걸 캐즘이라고 표현했는데 테슬라는 사상 처음으로 고객 인도 차량이 감소했고 전체 전기차 시장 성장률도 둔화됐습니다. 뭐 그래봐야 연간 한 30% 성장하다가 2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뭐 여전히 성장 중이긴 한데 기대만큼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여름철 전기차 배터리 과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수준을 권고하기에 이르렀고, 배터리 충전이 몇 %가 좋으냐, 100%는 과열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건 여전히 논란거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파트 등지에서는 지금 전기차에 대한 차별을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산 배터리가 특히 논란거리로 등장하면서 각 전기차 제조사들이 장착 배터리 원산지를 좀 공개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벤츠 전기차 같은 경우는 타격이 불가피하죠. 거꾸로 볼보 같은 데는 화재가 단 한 번도 나지 않았다, 이런 걸 광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슈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꼭 중국 배터리만 문제가 되냐, 우리 배터리에선 화재가 안 났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5, 6년간 보면 우리 쪽이 더 난 경우가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또 하나는 전기차가 아니라 경유차가 더 통계적으로 화재를 많이 냈습니다. 2018년 그때도 폭염이었습니다만 BMW 화재 사태를 떠올리시면 납득이 갈 겁니다. 다만 전기차 배터리 화재의 경우에는 이게 열폭주 현상이라 그래서 끄기가 너무 힘들고 또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언론의 주목도 더 많이 받고, 이 상황에서 다시 지난해 여름에 이어서 캐즘이라는 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치시면 관련 검색어로 캐즘이 나올 정도인데요. 오늘은 정확한 이해 없이 이제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 이 캐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영어 단어의 뜻은 틈, 균열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지질학적 용어인데요. 1980년대부터 경영학계에서 수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건 1991년에 출간된 책 한 권 때문이었습니다. 제프리 무어라는 마케팅 전문가가 쓴 캐즘 건너기, 첨단 제품을 주류 소비자에게 마케팅하고 판매하기라는 책이 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 용어가 널리 퍼졌죠. 여기서 캐즘의 개념이 이제 다시 소개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저자는 이 책의 목적을 캐즘을 극복하는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분명히 하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그 전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일 텐데, 통설은 이겁니다. 1980년대 레지스 매키나라는 마케팅 컨설팅 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주로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꽤 유명한 컨설팅사입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던 리 제임스라는 사람하고 워렌 셔칭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이게 이제 정설인데, 이 당시 실리콘밸리가 가지고 있던 고민을 개념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이 등장하면 뭐 투자자라든가 소비자들은 열광하죠. 특히 얼리 어댑터들은 초기에 이런 제품들을 수용하기 때문에 이게 곧 대박이 날 거라고 기대를 하기 마련이죠. 근데 주류 소비자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소비하기까지는 꽤 큰 틈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예 사라져버리는 제품이나 기술도 적지 않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자체도 19세기 말부터 캐즘을 좀 겪은 바가 있습니다. 마차가 오히려 낫다, 이런 평판이 널리 퍼지면서 유럽에서는 또 귀족층이, 마부가 있는 마차를 애용하는 귀족층이 공고했던 유럽에서는 자동차 혁명이 오히려 퇴행하고 미국에서 오히려 자동차 혁명이 벌어지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자동차 문화가 확산되는데 도움이 됐는데, 우선 제일 먼저 자동차가 퍼진 맨해튼의 말똥 문제, 마차에 쓰는 말이 2만 마리가 있는데 매일 싸대는 똥이 워낙 위생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문제라든가, 또 교회 활동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기 때문에 교회, 이런 것들이 각광받는 데 주요했고, 또 사진하고 신문이 발달하면서 당시에 자동차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주 소개했는데 이게 자동차 혁명의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자, 이런 자동차마저도 캐즘을 겪었고요. 그럼 캐즘 속에서 아예 자동차와 달리 사라져버린 건 없느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텐데 그 두 바퀴로 달리는 무동력 이동수단 세그웨이라는 거 아시죠? 세그웨이. 이 세그웨이라는 건 사실 처음 투자자들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류의 이동수단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안고 엄청난 찬사 속에 등장했는데 캐즘을 극복하지 못했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로 관광객용 이동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캐즘에서 탈락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전기차는 그러면 최종적으로 캐즘을 극복할 것이냐? 물론 세그웨이로 끝나지는 않고 초기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언젠가는 캐즘을 넘어서겠죠. 근데 생각보다는 많은 그 단점들이 실생활에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주로 이제 충전 인프라에 집중이 됐다가 지금은 지난 겨울 한파와 올해 폭염 속에서 배터리의 한계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성능 제고를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테고 극적으로 성능이 향상된 배터리가 등장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전기차 업체, 전기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업체, 그리고 배터리 업체 이런 전기차 혁명의 주역들은 이 캐즘의 기간이라든가 수요 둔화 등에서 비교적 과소평가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초기와 달리 이 전기차 전문 업체보다는 완성차 업체가 포트폴리오 면에서는 더 유리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폭발한 것도 그런 이제 근거가 되겠죠. 더욱이 전기차 업체들보다는 배터리 업체 가운데서 이런 성능 경쟁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우위를 차지할 업체를 찾아서 여기에 투자하는 게 이제 나을 겁니다. 2차 전지가 한번 폭발했다가 이제 파열음을 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불붙는 상당히 소수의 기업이겠습니다만 이런 기업들도 나오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캐즘이란 말은 여러분들한테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안겨주고 막연히 무조건 전기차는 잘 될 거야. 특히 전기차 업체에 대한 애정이 너무 강해서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곤란하다. 캐즘의 임팩트가 꽤 강하고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